어스름한 부엌에 홀로 불을 켭니다. 식탁 위엔 식은 물 한 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지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대고 가슴속은 타들어갑니다. 어제 저녁 축 처진 어깨로 현관문을 열던 아이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서요. 밥은 먹었냐는 물음에 대답도 없이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더군요. 곧이어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던 그 긴 한숨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아이가 저리 고생을 하나. 내가 덕이 부족해서 내 업보가 두꺼워서 자식 앞길을 막는 건 아닐까?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좋은 건 다 내 덕이고 나쁜 건 다 내 탓 같지요. 젊어서는 어떻게든 먹이고 입히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니 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만 생각나 가슴을 칩니다. 친구들은 만나면 자식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마르는데 나는 혹여 누가 우리 아이 근황이라도 물어볼까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초라해지는 내 자신이 밉고 또 아이에게 미안해집니다. 참 야속하지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우리 아이 인생에는 봄날이 이리도 더디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물만 들이켜는데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눈가가 시큰해집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걷는 기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밤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의 힘겨운 모습이 내 살점 뜯기는 것보다 더 아파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 제발 내 복을 덜어서라도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고 빌어본 적 있으시지요? 도대체 언제쯤 이 긴 어둠이 끝날까?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며 오늘도 속으로 수천 번 되뇌어 봅니다. 미안하다. 못난 부모라 정말 미안하다. 현관 센서 등이 제멋대로 깜빡하고 켜집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놓인 구두 한 켤레가 유독 눈에 밟히네요. 뒤축이 다 닳아 한쪽으로 기우뚱해진 남편의 구두, 그리고 시장통에서 산 지 5년은 좋게 넘은 제 낡은 단화입니다. 새 신발 하나 사 신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 돈 아껴 자식놈 따뜻한 밥 한 끼, 제철 과일 한 박스 더 보내주려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몸뚱이마저 말을 듣지 않네요. 식탁 한 구석에 수북하게 쌓인 하얀 약봉지들이 오늘따라 처량해 보립니다. 관절약에 혈압약에 자식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혹여나 짐이 될까봐 약 먹는 모습조차 숨기게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던가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락이 띠띠띠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작은 기계음이 왜 그리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지요. 행여나 아이가 깰까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합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깊은 한숨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때립니다. 휴. 땅이 꺼질 듯 내뱉는 그 한숨 속에 직장 상사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대인 그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식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차라리 내가 대신 앓고 싶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며칠 전 아이가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보더군요.
엄마,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일까? 남들은 다 잘만 사는데. 그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해줄 말이 없어서 그저 국그릇에 고기 건더기만 묵묵히 떠넘겨 주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란다. 세상이 참 모질지? 속으로만 삼킨 말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일이 안 풀리면 내가 공덕이 부족해서 그런가, 조상을 잘못 모셨나 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방바닥을 치며 울기도 하고 부처님 앞에 쌀 한 톨 올리며 빌고 또 빕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이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릇이 넘치도록 복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그 그릇을 박박 긁어 비워내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 막막함,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이 어쩌면 평생 누릴 큰 복이 들어오기 위해 묵은 애군을 몰아내는 것엔 비바람일지도 모릅니다. 태풍이 불어야 바닷속 물이 뒤집혀 썩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산사로 향했지요. 새벽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데 답답한 가슴은 뚫리지가 않더군요. 법당 마당에 들어서니 노스님 한 분이 빗자루로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계셨습니다. 사각, 사각. 그 빗자루 소리가 꼭 제 마음을 긁어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놀란 기색도 없이 하던 비지를 멈추고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더군요.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시며 툇마루에 걸터 앉으시는데 그 무심한 눈빛에 왈칵 서러움이 더 쏟아졌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우리 아이가 저리도 힘이 듭니까? 가슴을 치며 하소연했습니다. 제발 비방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런데 스님은 혀를 차거나 위로를 건네는 대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비틀어진 소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보살님, 저 소나무가 왜 저리 구불구불한 줄 아시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그렇소. 살려고 몸을 비튼 게지. 그런데 말이오, 저 나무가 저기서 제일 단단해요. 그러시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며 가슴에 콕 박히는 말씀을 툭 던지시더군요. 근데 보살님,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러왔다면서 표정은 왜 그리 초상집이요? 부모 얼굴이 어두운 그림자인데 자식놈 앞길에 무슨 볕이 들겠소? 자식은 부모 등 보고 자라지만 부모 얼굴 보고 숨을 쉽니다. 엄마가 저리 불안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자식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 그 불안함이 독이 되어 아이 발목을 잡고 있는 줄은 모르고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한다며 밤낮으로 걱정했지만 사실은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무언의 압박을 아이에게 주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은 찻잔을 비우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자식이 큰 복을 받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오. 아, 우리 아이는 결국 잘 될 놈이지 하는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태평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요. 그러니 가서 따뜻한 밥이나 지어 먹이소. 고생했다, 애썼다 하며 엄마가 환하게 웃어주면 그게 최고의 부적이고 비방이요. 내려오는 산길, 신기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늘 어둡게만 보이던 아들 녀석의 구분 등 위로 창가에 스며든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더군요. 부엌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숨부터 푹 내쉬었을 텐데 이상하게 콧노래가 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묵은 된장을 한 숟가락 푹 퍼내고 탁, 탁, 탁 도마 위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합니다. 마치 우리 집 안꽉 막힌 운을 깨트리는 소리처럼 혹은 굳게 닫힌 희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보글보글 뚝배기 끓는 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정막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엄마, 밥 줘요. 냄새 좋네. 그래, 얼른 손 씻고 와라. 갓 지은 밥에 뜨끈한 찌개 하나면 임금님 수라상 안 부럽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의 숟가락질이 바빠집니다. 제가 다 괜찮다 때가 되면 핀다 하고 믿어주니 집안에 훈훈한 봄바람이 돕니다. 내가 편안해야 아이가 숨을 쉬고 아이가 숨통이 트여야 막혀있던 복도 물길처럼 흘러 들어오는 법이지요. 그 당연한 이치를 오늘 밤은 푹 자거라. 그랬더니 녀석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씩 웃습니다. 그 희미한 미소를 보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집에 진짜 봄이 오려나 보다. 그 큰 복이 들어오려고 그렇게 모진 비바람이 불고 긴 겨울밤이 있었나 보다 하고요.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맑은 풍경 소리 같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현관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봅니다. 하루 종일 세상 풍파에 치이느라 흙먼지 묻은 아들의 구두가 삐딱하게 놓여 있더군요. 허리를 굽혀 그 낡은 구두를 가만히 집어듭니다. 토닥토닥. 내일 녀석이 세상으로 내딛는 첫 발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바라면서요. 창문을 살짝 여니 밤 공기에 섞인 젖은 흙내음이 훅 끼쳐옵니다. 어두운 베란다 구석, 겨우내 바짝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난초 화분에 어느새 작고 파란 싹이 하나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습니다.